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용옥입니다. 오늘 날씨가 꽤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치과의생사 바로 알기 3탄. 치과의생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제가 첫 시간에 그 치과의생사들이 주로 공부하는 치과의생학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가 치과의생사란 누구인가? 치과의생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다면 치과의생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치과의생사의 역할은 어떤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와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치과의생사로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치과의생사가 전문직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문직일까요? 또 치과의생사가 전문직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떠한 특성을 가져야 되고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하고 같이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치과의생사의 역할을 우리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치과의생사들 스스로도 정확히 인지를 하지 못하고 흐릿하게 변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학교 교육에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역할이 그렇게 만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치과의생사의 역할을 우리가 한번 본연의 역할이 어떤 건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치과의생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닥터 폰즈가 치과의생사 교육을 시작을 했고 치과의생사를 만들었을 때 치과의생사 본연의 업무죠. 이거를 한번 살펴보면 치과의생사는 치아 및 치주 조직의 건강을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사실 예방을 하고자 하는 이 속성 또 그 특징이 굉장히 큰 것은 치아 및 치주 조직 건강을 유지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치아를 관리하기 위한 구강위생관리 방법, 실행 방법을 환자 또는 일반에게 제공하는 일을 하는 사람, 제공하는 역할자, 이게 바로 치과위생사인 겁니다. 이게 본연의 치과의생사의 역할인 거죠. 사실 그러면 이 치아 및 치주 조직의 건강관리를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처럼 이제 나이가 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제1번이 건강이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어린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지 않을까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잃으면 아주 조금 잃은 것이고 또 명예나 권력을 잃으면 그것보다는 조금 더 큰 걸 잃은 것이지만 나에 있어서의 건강을 잃어버리면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듯이 건강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든 그 삶의 질을 개선하기를 원하는 거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수칙으로 필요한 게 바로 이 헬스라고 하는 건강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건강은 구강 건강을 빼고 건강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전체 건강이라는 개념이 있으면 사실 구강 건강은 여기에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건강에 내포되어 있어서 이 안에 구강 건강을 없애고 인간이 건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구강 건강은 당연히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것이 바로 삶의 질을 개선해야 되는 일이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구강 건강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되게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치과의생사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치과의생사의 역할 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사실 치과의생사란 어떻게 보면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구강 건강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예방 처치를 해준다든가 또는 교육을 시키는 일로만 한정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 치과의생사 협회에서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치과의생사의 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는 미국 치과의생사협회에서 이게 치과의생사의 역할이다라고 제시한 표입니다. 그 첫 번째가 치과의생사는 조금 아까도 얘기한 그 임상 현장에서 예방 처치를 그러니까 예방을 위한 어떠한 처치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를 역할 수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임상가라고 명칭을 칭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구강 건강 유지 관리를 위한 예방 업무에서 교육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육자이기도 하다. 또 소비자 옹호자이다 해서 애드보케이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소비자 옹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품을 선택을 하더라도 구강 건강 또는 전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어떤 물건을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물건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의 소비자의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소개하고 가이드하는 사람이 치과 이생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치과 이생사의 또 다른 역할로 소비자 옹호자라는 역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애드보케이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주로 매니저해주는 역할을 우리가 관리자 역할이라고 하는데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총괄해서 우리가 건강한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관리를 해야 되고 거기에는 뭐 식생활 관리도 필요할 거고 또는 생활 습관도 필요할 거고 이런 것들을 주로 이렇게 매니저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관리자 역할도 치과의생사에게 있어서 필요하다라는 거죠. 특히 그 미국 치과의생사의 롤을 보면요, 단순히 치과의생사의 역할이 그 구강 건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구강 건강은 포괄적인 개념 속으로 들어가면 제가 건강을 관리해주는 역할 또한 치과의생사의 역할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올바른 건강관리 습관을 관리해주고 유도해주는 역할, 치과의생사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죠. 마지막에 다섯 번째로 우리가 치과의생사는 변화를 주도하는 애드미니스트레이터 또는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어떻게 하면 치과의생사들이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해주는 근간이 되는 건강관리를 잘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리서처 연구자 역할도 하는 거죠. 연구라고 하는 게 언뜻 생각하면 저와 같이 교수자인 사람만이 그 연구자라고 혹시 오해하고 계시지는 않으시죠? 임상에 있는 사람들도 구강 건강 관리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전체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서 어떤 많은 자료들을 연구를 리서치하는 거라든가 또 자기 스스로 실제 수행해 봄으로써 느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연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치과의생사의 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다섯 가지로 미국 치과의생사협회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치과의생사란 구강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임상가, 교육자, 소비자 옹호자, 관리자, 변화 주도자인 동시에 연구자여야 한다 하고 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를 보시면 치과의생사 덴탈 하이니스가 있고 이러한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해서 역할 수행을 하는데 여기 가운데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퍼블릭 헬스라는 게 있죠. 퍼블릭 헬스가 뭐죠? 공중보건. 그러니까 대중의 치과의생사는 치과에서 개인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위한 역할자로 수행을 하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반 집단을 대상으로 한 퍼블릭 헬스에도 그 역할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더 살펴봐서 그러면 치과의생사가 하는 이러한 역할들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는 이러한 많은 일들은 전문적 역할일까요? 우리가 하는 치과의생사의 역할이 전문적 역할인지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봐야 되지 않을까
가끔은 치과의식사가 우리나라에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치과의식사가 단순 보조자, 치과 의사를 보조하는 진료 보조자의 역할로 너무 국한시켜서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가끔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있었거든요. 조금 아까 미국 치과의식사협회에서 치과의식사의 롤로 얘기를 했던 5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임상가, 교육자, 소비자, 옹호자, 관리자, 변화 주도자 겸 연구자. 이것들은 지역사회에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역할들이 단순히 우리가 임상 현장에서 만나는 환자 하나하나에 대한 관계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치과의식사가 지역사회, 즉 보건소에서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지역사회에 근무하는 보건소 치과의식사들이 집단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거나 또는 예방 케어를 한다든가 또는 뭐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찾아가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역사회 공동체에 대한 치과의식사의 전문적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치과의식사는 단순히 클리닉 현장에서 맨투맨을 대상으로 하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에 미치는 치과의식사의 역할이 매우 크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걸 살펴봤을 때 치과의식사의 역할이 올라가거나 치과의식사에 대한 중요도, 또 치과의식사가 하는 업무에 대한 비중이 높아질수록 구강건강, 나아가서 건강에 대한 개념, 건강에 대한 게 상승되어진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치과의식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한번 학습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미래의 치과의생은 21세기의 건강 문제를 다루는 구강건강 전문요원이 돼야 하는 거죠. 지금 현재 보조 역할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다수의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우리 본연의 역할인 21세기의 건강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는 구강 전문 요원이 돼야 하는 거고요. 이 건강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 치과의식사의 롤도 바뀌어야 한다는 걸 저는 꼭 여러분에게 이 강좌에서 설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치과의식사가 정말 전문직일까?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전문직이라는 것을 사전적 의미로 보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직업이다. 그래서 이 옥스퍼드 사전에 보면 이렇게 동사의 업무로 우리가 프로페스, 뭔가를 실행하다, 수행하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이러한 단어의 어원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영어의 이러한 사전적 의미를 잘 한번 해석을 해보면, 잘 수행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은 사람에게서 기대되는 기술,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판단,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 예의 바른 행동, 이런 것들을 가진 직업, 군, 이거를 우리가 전문직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문직을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면 많은 학자들의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설명이 이론적으로 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사실 전문직을 한마디로 딱 설명하면 전문직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율성, 권한, 책임감을 갖고 인류사회에 봉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전문직이라는 직업은 고도의 지식이나 기술적 차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훈련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런 걸 했을 때 치과의생사를 직접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치과의생사라는 거를 전문직으로 봤을 때 그 특성이 뭐가 있겠느냐. 우리가 지금
좀 경계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문직일까, 준전문직일까? 그러나 우리가 전문직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보건 의료 체계 내에서 치과 이생 제공자로서의 어떤 역할자라든가 그 상담자, 관리자, 교육자, 변화 촉진자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면, 그리고 미국 치과의생사협회에서 치과의생학을 정의했듯이 이론과 지식에 근거해서, 그죠? 우리가 상대하는 대상자의 건강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치생 수행 능력을 구비한다면 치과의생사는 아주 조회한 전문직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전문직으로 인식하고 전문적 업무 확보를 위해서 기술의 발전 전략을 위해서 우리의 노력은 필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치과의생학을 공부하고 계시는 분이나 현재 치과의생사로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전문직으로서 우리가 완전하게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병행해 보는 것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치과의생사가 전문직으로서 가져야 될 기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전문 지식과 기술이라는 게 있죠. 업무 수행을 위한 체계적인 이론, 그리고 기술 개발에 대한 이러한 적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치과의생사 스스로가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져야 한다. 두 번째가 직업활동으로서의 그 직업인으로서의 소명의식, 즉 내가 직업활동에 대한 소명감, 그리고 내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상자에 대한 소명감, 이걸 갖는 소명의식이 치과의생사라는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게 바로 전문가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전문직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단체의 조직 활동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전문적인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뭐 국제치과의생사연맹도 있고 대한치과의생사협회도 있고, 그러니까 전문단체의 조직 활동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또 이런 전문직의 특징을 보면요, 그 윤리강령이 설정돼 있어서 이거를 우리가 행동적 차원으로 실질적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윤리의식에 대한 내면화라든가 또는 도덕적 룰을 서로 공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직을 갖기 위해선 이런 것들이 행동적 차원에서 받쳐져야만 된다.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부족해서 보완을 해야 하는가. 이 외에도 사실 치과의생사가 전문직으로서의 어떤 자격 기준을 갖기 위해서는 직무보상 체계, 또 다르게 얘기하면 수입이라든가 내 일에 대한 직무에 대한 명예와 권위가 있어야 한다는 거. 월급이 뭐 형편없다든가 또 사회적으로 그 직업에 바라보는 게 형편없다든가, 이렇게 되면 전문직으로서 조금 인정받기가 수월치 않은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월급에 대한 평균 수준이 저는 조금 더 올라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우리가 월급에 대한 인상을 뭐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평균 레벨은 조금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치과의생사의 전문적인 역할 또한 반드시 필요하고 업그레이드 돼야 하는 것도 우리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전문직으로는 자격규제 독점가, 이거는 사실 치과의생사가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그 대표적인 일이 환자의 몸에 손을 대는 일, 그 대표적인 역할 중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예방적 치석 제거라고 하는 스케일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스케일링이라든가 루트 플래닝에 대한 역할 수행은요, 간호사도 할 수 없습니다. 치과의사와 치과의생사만 허용되고 있는 거죠. 또 자율성과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율이라는 거 굉장히 좋죠. 근데 이 자율을 주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수반되는 게 책임도 수반해야 된다는 거죠. 자율만 가지고 있지 그들이 하고 있는 업무라든가 또는 어떠한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아울러서 이러한 전문직은요,
단순히 뭐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나 또는 명예를 취하기 위한 입장으로만 이루어져서는 전문적으로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타인에 의해서 타인을 위한 봉사하고자 하는 이러한 봉사정신, 이타주의가 소명의식 속에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게 전문직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취생 관리를 위해서 사실은 타인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의식을 우리 교육 속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고요. 여러분들 의식 속에서도 우리의 업무 중에 바로 이 부분이 들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문직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전문직이란 어떤 걸까요? 또 치과 위생사가 전문직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치과 위생사가 전문직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저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조금 강의가 길어졌습니다. 자, 다음 시간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